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전 결혼한 신혼부부예요. 오늘은 제가 결혼 전에 겪었던 일화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었던 일이었는데 덕분에 우리 가족들이 더 단단해진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당시 저는 남편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한창 하고 있던 시기였죠. 시어머니께서 종종 전화를 주셨는데 처음엔 좋은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될 사람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겠거니 하면서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화 횟수가 점점 잦아지더라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가 오니까 조금씩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자주 연락하시는 게 좀 낯설었거든요. 제 친구들한테 얘기해봐도 좀 이상하다. 보통은 그렇게까지 자주 연락 안 하는데 라는 반응이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곧 시할아버지 제사가 있으니까 와서 같이 밥도 먹고 가족들한테도 인사하라고요.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언젠가는 가족이 될 사람들이지만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벌써 제사에 참석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게다가 다른 가족분들은 어차피 곧 있을 상견례 때 정식으로 인사드릴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거절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우리 가족이 될 사람인데 이런 자리에 와야지라고 하시니까 뭔가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결국 알겠다고 대답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제사 당일 12시까지 오라고 하시면서 자기랑 같이 점심도 먹자고 하셨어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단순히 제사 참석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바로 남편에게 얘기해봤어요. 오빠, 어머니께서 제사에 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해? 남편은 의외로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불편하면 안 가도 돼. 어차피 곧 상견례도 있고 그때 가족들 다 만날 텐데 굳이 지금 갈 필요는 없어. 하지만 저는 좋은 마음으로 가보겠다고 했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성의를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사 당일 저는 오전 11시 50분쯤 시댁에 도착했어요. 남편은 따로 독립해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온다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일을 마치고 본가로 오겠다고 했어요. 아마 오후 2시쯤에는 올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집에서 만드신 김치찌개와 밑반찬들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니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하라는 분위기가 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될 분이 점심까지 차려주셨는데 설거지 정도는 제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나와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오늘 준비할 제사 음식들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제사 음식이 어떤 것들이 올라가는지 알려주시는 건가 싶었어요. 시은아, 오늘 전도 부쳐야 하고 나물도 여러 가지 만들어야 해. 그리고 탕국도 끓여야 하고. 계속 듣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설명만 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제가 해야 할 일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한테 미리 점수 딴다 생각하고 제사 음식 다 준비해라. 여자는 손이 야무져야 하는 거야. 순간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직 결혼식도 안 올렸는데 남의 집안 제사를 제가 준비하라니요? 정말 황당했어요. 애초에 제가 여기에 온 것 자체가 잘못이었나 싶었어요. 저는 확인차 물어봤어요. 지금 제사 음식을 저보고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이고, 젊은 것이 벌써 귀가 멀었어? 빨리 준비해야 할 거다. 모르는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보고.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소리 지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아주 차분하게 물어봤죠.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제대로 들은 게 맞네요. 후회 없으시겠어요?
아니, 뭔 후회를 해? 빨리빨리 해야 한다니까, 얘가 정말. 그때 저는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폰으로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상황에서요. 오빠, 나야. 지금 어머니께서 미리 점수 딴다고 생각하고 제사 음식을 나한테 다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해? 전화 너머로 예비 남편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뭐, 엄마 바꿔. 시어머니께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들린 남편의 목소리는 정말 단호했어요. 엄마, 지금 미쳤어?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결혼도 하기 전에 며느리를 부려먹으려고 해? 아들 혼삿길 막으려고 작정한 거야? 한 번만 더 시은이 건드리면 나 엄마 안 봐. 당장 시은이 집으로 돌려보내.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같이 하면서 친해지려고 했지. 보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아들을 선동한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시댁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정말 심란했어요. 이런 일이 결혼 후에도 계속 반복될까봐 걱정도 되고, 과연 이 집안과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어요. 다음 날 남편과 만나서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어제 일 겪고 나니까 생각이 많아져. 결혼해서 또 이런 일이 생길까봐 걱정돼.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앞으로도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나만 믿어. 그리고 어제 아버지랑 동생한테도 다 얘기했거든. 난리치시더라. 아버지도 엄마한테 뭐라고 하시고 동생도 엄마 같은 시어머니 만날까봐 무섭다고 하고. 아마 이제 나뿐만 아니라 아버지랑 동생도 같이 막아줄 거야. 그 말을 듣고 좀 안심이 됐어요. 남편만이 아니라 시아버지와 시누이도 제 편이 되어줄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도 집 계약하고 가구, 가전 보러 다닐 때 몇 번 전화를 주셔서 이것저것 훈수를 두시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바로 차단했어요. 우리가 살 집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결국 우리는 무사히 결혼을 했어요. 지금 결혼한 지 6개월이 되었고 임신 4개월 차예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많이 나아졌어요. 제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시아버님과 시누이가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직접 전화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첫 명절 때 시댁에 갔을 때가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시누이가 소파를 팡팡 치면서 말했어요. 언니, 여기 앉아서 쉬세요. 언니는 임산부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명절 음식도 웬만한 건 다 사오기로 했다면서 저한테는 명절이라고 음식할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점심을 먹고 나니 시누이가 또 말했어요. 언니, 친정에서 기다리겠어요. 빨리 가봐요. 정말 고마웠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마디라도 하려고 하면 시누이가 바로 나서서 막아주더라고요. 엄마, 나는 엄마 같은 시어머니 만날까봐 무서워서 결혼 못할 것 같아.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인 줄 알아? 남편도 제가 설거지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시아버님도 과일까지 깎아주시면서 잘해주세요. 시어머니는 자기 편은 아무도 없다면서 툴툴거리시지만 그래도 모든 가족들 덕분에 시댁 가는 것도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시어머니도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며느리를 부려먹으려고 하셨지만 가족들 모두가 반대하니까 포기하신 것 같아요. 대신 손자를 기대하시면서 저를 잘 챙겨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툴툴거리시지만 이제는 더 이상 저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결혼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오히려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든 것 같아요. 남편은 더욱 저를 보호해 주려고 하고 시아버님과 시누이도 저를 정말 가족처럼 챙겨주세요. 시어머니도 처음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지셨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후회 없으시겠어요? 라고 말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거든요. 만약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을 거예요.
사실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의 결혼을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고요. 하지만 남편이 확실하게 제 편이 되어준 것을 보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 사람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몇 번 더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신혼집 인테리어를 할 때도 시어머니께서 자꾸 간섭하려고 하셨어요. 어떤 가구를 사야 하고 어떤 색깔로 해야 하고 심지어 어느 브랜드 제품을 써야 한다는 말씀까지 하셨죠.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희 집은 저희가 꾸밀 거라고, 의견은 고맙지만 최종 결정은 저희가 내리겠다고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께서 섭섭해 하시는 것 같았지만 점점 포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몇 번 더 부딪혔지만 그때마다 남편과 시아버님, 시누이가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특히 시누이가 정말 든든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면 항상 먼저 나서서 막아주었거든요. 결혼식 당일에도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화장이 너무 진하다면서 다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도 시누이가 바로 나섰어요. 언니가 제일 예쁘다고, 화장도 완벽하다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좋은 가족들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시어머니와는 아직도 완전히 편한 사이는 아니지만 적어도 남편과 다른 가족들이 저를 보호해주니까 큰 스트레스는 받지 않아요. 신혼 초기에도 몇 번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미리 연락하라고 하고 너무 자주 오시면 안 된다고 선을 그어놓았어요.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미리 약속을 잡고 오세요.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도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태교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먹어야 하고 뭘 하면 안 되고 어떤 음악을 들어야 한다는 식으로요. 하지만 이번에도 시아버님께서 나서주셨어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의사 말만 잘 들으면 된다고 괜한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누이도 정말 고마워요. 제가 임신한 이후로 더욱 저를 챙겨주거든요. 시댁에 갈 때마다 제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시어머니가 저한테 뭔가 시키려고 하면 자기가 대신 한다고 나서주어요. 시아버님은 정말 자상하세요.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편하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보여요. 과일도 직접 깎아주시고 제가 무거운 것 들려고 하면 막으시고요. 남편한테도 임신한 아내를 잘 챙기라고 자주 말씀하신대요. 요즘은 시어머니도 예전보다는 많이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저한테 뭔가를 시키지는 않으시고 대신 남편한테 시은이 몸조리 잘 시켜라라는 식으로 말씀하세요. 예전 같으면 직접 저한테 이건 하지 마라, 저건 먹지 마라라고 하셨을 텐데요. 때로는 용기를 내서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결혼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는 더욱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운이 좋게도 남편과 시댁 가족들이 제 편이 되어 주었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봤을지도 몰라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가족의 일이니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확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가끔 친구들한테 그때 이야기를 해주면 다들 제가 용감했다고 해요. 보통은 참고 넘어갔을 거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때 참았다면 지금도 계속 참아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한 번의 용기가 지금의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만들어준 것 같아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임신 중이라 시댁에 갈 때마다 모든 가족들이 저를 정말 보물처럼 대해주세요. 시어머니도 예전처럼 직접적으로 이래라 저리라 하지는 않으시고 대신 조심히 다녀라, 몸조리 잘해라 이런 식으로 걱정해 주시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태어날 우리 아기도 이런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